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의 빛나는 보석들아. 아빠는 아직도 너희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지 못하겠는데 너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엄마와 아빠는 이제 여행을 떠나련다.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거대한 미대륙의 대자연 속 어디쯤에서 30년의 묵은 때를 벗기고 있을 것이다. 화려했을 것 같은 아빠의 인생에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안개 속 같은 날들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온 날도 있었다. 그렇게 죽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차마 너희들을 두고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다. 너희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30년 전 아빠의 하루는 남들보다 3배 길었다. 새벽에는 주유소, 낮에는 일본 식당, 밤에는 적막한 고층 빌딩 청소. 하루를 3번 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 혼자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러니 늘 주위를 돌아보라. 아침에 먹다 남겨두었던 햄버거 반쪽과 쇳내나는 빈민가 공원 수돗물로 버티던 시절에도 내 곁에는 누군가 있었다. 아들 대신 나에게 가게를 맡긴 폴란드 이민자 할아버지, 밀린 방세를 기다려준 백인 은퇴 목사님, 그리고 이불을 덮고 울음을 삼키며 말없이 버텨준 아내. 그들의 믿음이 내 안의 힘을 깨웠고 나는 버겁지만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었다. 폴란드 할아버지의 사업체를 인수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을 2배로 올렸다. 3년 뒤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는데 장사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인도인 형제가 주유소를 팔라고 찾아왔다. 너무 비싸다고 값을 깎는 그들은 모르는 게 있었다. 자리는 살 수 있으나 스스로 개발한 경영 방식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으로 쌓아 올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나는 늘 남들이 불안해하며 흘린 오늘을 주워 담았다. 더러운 걸 피해가지 않고 치우고 바꾸고 그 위에 새 것을 얹었다. 남과 똑같이 하면 본전이지만 다르게 보면 기회가 된다. 거꾸로 가는 열차를 타라. 남들이 내려갈 때 올라가는 사람만이 먼저 도착한다. 남보다 먼저 올랐다고 우쭐해하지 마라. 남들에게 뒤처졌다고 초조해 하지도 마라. 순서는 바뀐다. 끝까지 가는 자가 승자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십시오 라고 답변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직원의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뜻이다. 주인이 허리를 숙이면 직원은 마음을 연다. 나는 직접 화장실을 청소했다. 그러자 그들은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행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매출은 따라온다. 그리고 나는 또 배웠다. 돈의 진짜 맛은 벌 때가 아니라 보람 있는 곳에 쓰여질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돕고 다시 웃게 만들 때 돈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찌드님인 생활 속에서도 객석에 앉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자선음악 공연이다.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너희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새벽 일을 나가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나는 나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나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명문대학을 포기하고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하여 핵잠수함 정보장교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보수도 없는 시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너희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너희들을 통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청춘이 인생 최고의 보석을 캐는 시간이었음을. 나는 5 형제 중 가운데였다. 늘 맞고 들어오던 형을 대신해 싸웠고 여동생을 괴롭히던 키가 큰 아이의 목을 물고 그 애가 혼절할 때까지 놓지 않았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백인과 싸워봐야 바위에 계란치기다.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며 만류하는 주위 사람들을 뿌리치고 불의와 싸웠고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넘어섰다. 대학 2년 때 어머니가 스쳐 지나가는 장교를 보고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들은 나는 ROTC에 지원했다. 입단식 직전에 자전거 바퀴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로 척추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었다. 아픈 몸으로 훈련을 받으려니 동작이 느려 개긴다고 찍혀 곤혹을 당하기도 했다. 고된 훈련과 학업으로 통증은 심해져 갔고 겨울 방학을 이용해 수술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훈육관이 병실로 찾아왔는데 병문안 온 게 아니고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그는 주치의가 더 무리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데 왜 포기하지 않냐? 병역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다. 나는 돌아서는 그의 등에 대고 비겁한 면제보다 명예로운 불구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차 중대장 재직 시 팀스프리트 훈련 중 다리에 마비가 와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화곡동 국군 통합병원에 실려갔고 수술을 받은 후 저녁 심사장으로 가는 복도의 5분 거리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았다. 롬멜 장군이 히틀러가 가족들은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보낸 청산가리를 가지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둔 곳까지 이동하던 그 5분이 그리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군복을 벗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다. 아빠가 독립하는 너희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지만 인생은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 모른다. 누군가의 조언, 특히 실패담은 귀에 담지도 마라.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길러라. 그것이 누구나 갖기 힘든 진짜 실력이다. 나는 30년간 일만 하며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호텔의 객실을 정돈하고 화장실의 오물을 치우던 나는 호텔 로비에 앉아 VIP 투숙객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인건비를 아끼려고 호텔 방에 기거하며 아침에 면도를 하다 헬스칸 얼굴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 성공의 마지막 단계는 더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길 줄 아는 것이라는 것. 객실의 거울이 아니라 호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팔을 벌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마음이 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렇더라도 나눔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인본이 없는 부유함은 죄악이다. 나를 이 자리에 올려준 것은 내가 아니라 폴란드 식당 주인과 슬쩍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간 월세방 주인 같은 고마운 분들이다. 요즘 나는 전차같이 우렁찬 굉음을 내는 모터사이클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할리데이비슨 동호 회원들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사이드카에 태워서 바깥 구경 시켜드린다. 시동을 걸 때마다 나는 다짐한다. 나의 여생을 나를 받아주고 이 자리에 세워준 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살신성인하겠다고. 나는 롬멜 장군으로부터 그리고 은인들로부터 배웠다. 군인은 살상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 인류애를 펼친다는 것을. 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났고 의리를 지키고 정의를 옹호하며 청년 장교 시절의 부하들과 40년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군인이다.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고 동지를 지키고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전사로 남았다. 그것이 내가 받은 훈장이자 그 정신이 너희들에게 남길 유산이다. 사랑한다. 내 인생의 전우들아. 이 영상을 외국에 있는 동기들을 잊지 않고 소환해준 120 전우들과 나의 자식과도 같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바친다.